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까지 한번 끝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2025년까지 전기 수소 택지 10만 대 확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양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에 강의도 해주셨어요. 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면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해드렸죠. 네. 저번 주에 강의를 해드렸고 그 강의 속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방송을 했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를 네. 생산하는 생산 업체, 납품한 업체보다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소재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맞아요. 근데 소재주들이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때 이제 그 소재주 중에서도 제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딱 집어드렸어요. 방송 중에. 그 이유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약간 이 폐기 쪽 관련이었나요? 폐기는 요번에 조금 올라왔던 이슈고 네. 재료고 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스모 화학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오. 네. 지금 일단은 양극활 네. 기억나시죠? 네. 양극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 네. 네, 그 코스모 신소재가 네, 기억나네요. 12,000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되게 장기적으로 공략을 해온 종목이고요. 네.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약 한 30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딱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까지는 소재에 관련돼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12,000원대에서 4만 원, 5만 원까지 끌고 오면서 누적된 피로감 그리고 과한 상승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대장주가 체인지가 될 것인데 과연 어디로 체인지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 방송한 날 마침 코스모 화학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엄청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매출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산업도 앞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 한 40%, 37%에서 40% 정도 급등을 보였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수익 인증이 된 위에 이제 화면 위에 떠 있었던 90%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오. 이제 보유를 같이 함께 하고 왔었던. 네. 지금 이미 이제 이거는 100% 수익이 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수강생들 분들이야 전부 다 수익 구간이다 이미. 네. 하지만 제가 이 코스모학을 다시 콕 집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끝날 것 같냐? 아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 200%, 300% 보고 하는 종목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강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다음날부터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죠. 이거를 아주 유익 있게 듣고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으신 분들이면 지금 수위를 아주 잘 보고 계시겠죠. 물론 그렇겠네요. 늦게 들어갔지만 수위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소재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재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지금 어찌됐건 경쟁이잖아요. 네. 업체들 간에. 근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누가 경쟁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건 이 회사에 납품하든 저 회사 납품하든 납품하는 거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과연 국내 기업에만 납품을 하냐? 아,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소재는 그 배터리 생산 업체는 국내에 국한이 되지만 네. 소재는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소재에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핫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제가 저번 주 이제 강의를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가 되게 많이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 그 다음 순환을 뭘 기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순환을 보여줄 것인지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돌지 않은 순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돌아줬죠. 네. 폐배터리가 언제 돌아줄까요?
요거는 우리가 좀 같이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침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침해거든요. 제일 좋은 기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침해라는 거는 내가 급등주를 따라갈 필요 없이 사놓고 조금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근데 이 선침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 선침해를 알려고 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선침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선침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선침해가 뭐죠? 미리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미리 내가 이걸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취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미래에 있을, 물론 예측은 안 되지만 확률적으로 재료가 동반될 확률이 큰 그런 기업, 기술도 보고 차트도 보고 기업의 재료도 보고 컨센서스도 보고 이렇게 미리 취한다라는 거예요. 재료들을 보고. 자, 그랬을 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죠? 궁금하시죠? 네. 바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아. 100% 정확하진 않지만 네. 아, 지금쯤 들어가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안에는 급등이 나와주겠구나.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차트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혹시 뭔가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너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너튜브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공부 자료가 많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법이라든가 초보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기법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마스터하시면은 네. 그 다음 강의도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이제 즐겁게 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예, 주식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네. 수익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수익 내려면 공부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주식 초보에서 주식 고수까지 될 수 있게끔 기초 영상, 중급 영상, 고급 영상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휴대폰 문자 켜주시고요. 샵 3989 입력하신 후에 내용 부분에다가 홍주원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홍주원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공략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시더라도요. 이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언급드릴 테니까요. 궁금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의 혜택이에요. 오늘은 무료 종목도 나가고요. 동영상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종 선물 세트는 모두 지금 샵 3989 홍주원 입력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게 보일 텐데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밑에 보이시죠? 저희 정품 방으로 입력할 수 있는 스캔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타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 이슈 두 번째까지 모두 맞춰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사실 뭐 오늘의 강의는 네.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그럼 중장기적으로 조금 봐야 될 뭐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그런 것들 무료로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좀 본다라는 거는 정말 바른 자세예요. 네. 올바른 자세거든요.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실현을 하겠다. 요거는 저는 안 드려요. 이미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주식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묻고 가겠다. 이미부터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네. 얼마나 이뻐요. 좀 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드리기보다는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을 제가 이제 그 왜 가지고 왔냐? 지금 이제 임플란트가 오늘 이제 이 교육을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요즘에 시세 포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도드라지는 시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뭔가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어요. 티가 안 나게. 네. 왜 그럴까? 혹시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게 바로 네, 개인들은 모르게 저점 선침해를 들어가는 걸까요? 맞아요. 개인들한테 티를 안 내고 네. 선침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침해를 할까요? 왜?
도대체 임플란트 왜 선침해라 할까? 그 항상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네.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왜가 붙어야 돼요. 왜가 붙어야지 계속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왜 도대체 선침에 들어갈까요? 기관이고 애인이고 왜 계속 이렇게 수급을 줄까? 하지만 티를 안 나게 주네. 눌리면 수급 들어오고 눌리면 수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실 건데 자 오늘 이제 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덴티움이라는 차트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세를 최근에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어요. 그 눌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눌리자마자 아래에서 수급이 들어와줘요. 물론 오늘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오늘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한 4.5% 정도 네.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거 이전에도 차트를 보시면요. 눌리면은 수급, 눌리면은 수급, 쭉 눌렸다가 다시 살려서 또 수급. 이런 식으로 계속 티를 안 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간다라는 거죠.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추세를 돌려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상승 추세로. 계속 우상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티가 안 나게 수급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우상향으로 틀고 있다. 이 지금 종목 보시면요. 주가가 85,300원이에요. 자, 이 차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임플란트 섹터예요. 관련주죠. 테마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방금 딱 차트를 보고 이 차트를 보니까 되게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네, 흐름이 같은 네, 것 같은데요. 눌리면은 수급 들어오고 또 눌리면은 여기서 또 강하게 수급 들어와서 올리고 그러면서 고점이 어떻게 되죠? 쭉 갱신이 됩니다. 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늘자로 고점을 또 갱신을 해줍니다. 추세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보고 우리가 추세 우상향 추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승 추세 아주 이쁘게 그려가고 있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뭘 만들어주고 있어요. 조정을 주면서 관심 꺼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심이 꺼질 때쯤에는 또 수급을 주고 또 수급을 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할 틈을 안 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매수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플란트 시장을 조사를 해보면요. 최근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고령화 시대로 계속 넘어가니까 임플란트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해질 건데 그렇죠. 수요는 더 늘어가겠죠. 참고로 이제 이게 TMI인데 저희 어머님이 네. 이제 요번 달에 치과를 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갔는데 이제 어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전화가 와서 치과를 갔는데 뭐 몇 천만 원이 나왔다. 제가 또 이제 노발대발한 거죠. 어디 또 사기꾼 같은데 가가지고 네. 그렇게 맞고 있냐고 내가 이제 같이 가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어르신들은 네. 왜 그렇잖아요. 이제 좀 관리가 옛날 분들은 좀 그게 안 되시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임플란트를 7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인가 네. 7개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딱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문득 제가 주식쟁이인 게 네. 딱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임플란트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건데 야, 그럼 임플란트 요쪽 매출 장난 아니겠구나.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봤어요. 네. 임플란트 섹터를. 역시나 매출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우리 실생활에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실적 발표는 없었어요. 실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네. 그럼 내년 실적 발표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내년에 업한 그 임플란트 업종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약 1.8%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엄청나게 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임플란트 시장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임플란트 이 업종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매출처가 더 늘어난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 고령화라는 게 우리나라의 얘기만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죠. 그렇죠. 전 네. 세계적으로 공통되고 있어요. 네.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음. 심지어는 그 인구가 많다는 중국 역시도 고령화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솔직히 중국 네. 시장에 진출만 한다면 매출이 몇 배로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아유, 엄청나죠. 네.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예요? 네. 몇 배인가요? 한 10배? 아, 어, 100, 몇 정확히는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 네. 100배. 아, 100배가 아니라 몇 배? 저도 잘 기억 네. 안 나네요. 지금 13억 명이니까 수치가 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 그래도 지금 실적이 우상향인데 네. 만약에 글로벌까지 확장이 된다면 이거는 재료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왜 쓰잘데기 없이 선체매 전략을 들어갔냐? 네. 의미 없죠. 이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다라는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외인과 기관의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살펴보자면요. 물론 이제 숏 포지션을 잡고 치고 빠지는 외인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숏 포지션을 잡고 공매도를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 관점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투자는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물론 여기서는 강의가 안 나갔지만 5시 방송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것 중에 투자자별 매매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포지션이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